지금부터는 마케팅 기초, 고객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고객 가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고요. 고객에게 제공되는 이익, 편익이라고도 하죠.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객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몇 가지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고객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얻는 것과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 사이에 즉 여러분이 얻는 것을 우리가 총 편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것,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했을 때, 총 편익에서 그 총 비용을 뺐을 때 남는 게 있으면 그게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가치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편익을 키우거나 아니면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효용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편익에는 기능적인 편익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편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금전적인 어떤 그 다음에 비용은요. 비용은 이제 금전적인 비용인데요. 여기 소위 금전적인 비용과 시간적인 비용, 그 다음에 에너지, 심리적인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비용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익의 묶음이다. 예를 들어서 치약의 편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치약하면 여러분 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도구죠. 그러면 이 일종의 생필품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생필품은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물건을 말하는데, 그것은 실제로는 의류와 의식주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생필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음식을 보조할 수 있는 것, 치약은 사실은 이와 잇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기본적인 치약의 효능, 기능은 뭐예요? 충치 예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치를 예방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라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플라그는 일종의 치석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치석 같은 것이 생기면 잇몸 같은 것을 내려앉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가 빠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치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에는 이빨을 깨끗하게 하는 거, 이빨에 있는 또는 구강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병원균들을 세균들을 없애주는 성분, 그다음에 이런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연마제, 그다음에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충치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저렴한 치약부터 우리가 입냄새나 치아 미박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용도를 가미한 그런 치약들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백이라고 하는 그런 편익을 증대시키는 치약을 우리가 화이트 치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치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편익을 강화한 것으로는 브렌닥스 치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본인이
좀 더 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금전적인 비용을 지불을 하겠죠. 여러분 오늘도 아마 어디 외출하시거나 또 학교에 등교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아마 틀림없이 샤워도 하시고 머리도 감으셨겠죠. 머리를 감기 위해서 요즘은 웬만하면 샴푸를 이용하죠. 이 샴푸의 편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샴푸는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모공을 또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비듬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윤기가 생기게 해주고 또 냄새도 발생시키고 이 밖에도 탈모 방지도 하고 이런 편익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샴푸에 이런 기능들이 다 있냐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또 우리 모발, 두피의 어떤 상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특수한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샴푸에 가미되는 성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에서는 비듬 제거라고 하는 그런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헤드앤숄더 샴푸를 개발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헤드와 숄더는 어깨죠. 어깨에 뭐가 있어요? 비듬이 떨어지기 때문에 헤드앤숄더라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던 거고요. 탈모 방지라고 하는 편익을 증대시키는 댕기머리 샴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댕기머리 샴푸라고 하는 것도 결국 탈모 방지를 위한 샴푸만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향기를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두피 보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품들도 우리가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고객에게 어떤 편익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구매하는 브랜드가 달라집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주는 편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직장에서 어떤 개발 업무를 담당하든 아니면 회사를 창업을 해서 어떤 고객에게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항상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고객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고 그 편익을 어떻게 하면 크게 키울 것인가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익의 크기는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일까요? 즉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특성을 따르는 것이고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노트북이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기에 어느 노트북의 화면이 커 보이나요? 이런 거는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대부분 똑같은 왼쪽에 예를 들면 노트북의 화면이 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느 노트북의 화면이 더 선명한가요? 이것은 사람의 눈의 시각이나 아니면 자기가 선호하는 색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노트북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자부심을 느낄까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현재 그 아주 유력한 두 개의 가전회사에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스 시리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에서는 그램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내놔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부심을 느낄까요? 두 회사는 광고에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익이 크다, 작다라는 편익의 크기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여러 가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편익의 크기라는 것은 단지 더 나은 상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이 다른 경쟁 상품보다 낫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품질, 눈에 보이는 품질 외에 플러스 심리적인 안정까지 같이 줘야지, 심리적인 편익까지 제공해 줘야지 고객들은 그 제품을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편익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 요인으로는 기능, 품질, 유통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평가의 요소가 되겠고요. 주관적인 평가는 자부심, 브랜드의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문 여닫이 냉장고가 출시됐는데 그게 이제 지펠이죠. 그 전까지는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외문 냉장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에서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그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삼성 냉장고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있는 하나의 가전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브랜드인 지펠이라는 냉장고 전용 브랜드를 이름을 붙여서 이제 출시를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지펠이라고 하는 냉장고를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었을 때는 소비자에게 이게 한국제야 아니면 외제야 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혼동하는 심리를 이용을 한 거죠. 이것의 재미를 보고서 이제 삼성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그전에는 무슨 건설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썼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레미안 같은 그런 LG는 자이와 같은 이런 별도의 건설회사에서 그 아파트 자체의 브랜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자부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수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이런 사례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우유 하나를 사려고 그래요. 우유 하나, 1,500원짜리 우유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1,500원짜리라고 제가 가격을 미리 얘기했지만 편의점에 가면 1,500원짜리고요. 한 200m 더 걸어가면 이것을 1,2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50m에 있는 편의점을 가실 거예요? 아니면 250m 거리에 있는 마트를 가실 겁니까? 이런 것들이 구매 비용에 대한 어떤 사례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떤 것을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간이나 노력, 에너지, 심리적인 어떤 요소까지 포함해서 구매 비용으로 우리가 산정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다 이제 같이 경험해 보신 그런 일일 거예요. 자, 그래서 구입 가격만이 비용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해야 하는 그런 비용은 시간이나 노력, 그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비용이나 비금전적인 요인들이 이 구입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에너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차를 끌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하면 기름값이 추가로 들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금전적인 추가 비용이죠. 거기까지 가는데 차까지 끌고 가면서 사야 되나? 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려면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할까요? 총 비용이 경쟁 제품과 동일한 경우, 즉 우리가 휴대폰을 사려고 하는데 A사 휴대폰과 B사 휴대폰이 가격이 같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휴대폰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즉
즉 소비자가 이외에 보너스로 더 많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할부 조건이 좋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총 편익이 경쟁 제품과 동일한 경우, 마찬가지의 경우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 뻔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간단하게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면요. 자, 소비자에게 경쟁 상품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는 상품의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제한한 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총 편익에는 기능적인 편익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편익까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비용에는 금전적인 비용과 시간 비용, 노력 비용, 심리적인 비용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